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클로드를 조금 공부하면서 요 오픈 AI는 제가 조금 잘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오픈 AI, 클로드 API를 공부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비슷한 부분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전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클로드 쪽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그 겹치는 부분들은 강조하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픈 AI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의 또 이 내부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그라고. Trigger Augmented Generation. 영어로 하면 이 트리거는 추출 같은 개념이고요. 이거는 증가하는 제네레이션은 뭐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제네레이션. 그래서 검색을 해가지고 증가된 어떤 정보를 뽑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랩은 이제 사실 뭐 2, 3년 된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오래된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LLM에 너무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대부분의 레그 개념이 사실은 뭐 MCP도 어떻게 보면 레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허용. 예. 그래서 외부에 있는 추가 정보들을 LLM한테 제공을 해서 답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첫 번째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우리가 뭐 명령도 내리고 맥락도 주고 뭐 우리가 출력을 어떻게 하라는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템플릿으로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진보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명령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맥락을 같이 주다는 거예요. 맥락을 같이 주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knowledge cut off date. 학습한 이후에 새로운 정보는 LLM은 절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최신 정보들을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LLM이 최신 정보를 답을 할 수 있게 맥락 정보를 제공하자. 이게 이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컨텍스트를 제공하자, 맥락 정보를 제공하자. 이런 게 이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명령을 우리가 음성 명령이 가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뭐 지도라든지 이건 추가 정보들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풍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답을 만들어서 낼 수 있는 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컨텍스트의 엔지니어링의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렉입니다. 그래서 추가 정보를 제공해서 그 답을 한다. 렉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조금 더 우리가 깊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코드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렉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채팅했던 히스토리 그것도 충분한 맥락 정보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맥락 정보 최근에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하는데 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가? 각각의 이 컨텍스트 윈도우, 우리가 한 데이터 줄 수 있는 컨텍스트 윈도우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메모리를 인당 계속 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시 접속사가 100만 명이면 예를 들어서 한 명당 우리가 메모리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한 30메가를 우리가 30메가를 제공한다. 그럼 100만 명 곱하기 100만 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메모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추론 서비스가 많은 사람이 쓰면 쓸수록 메모리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 이전의 스텝, 앞의 스텝에서 성공을 했는가에 따라서 뒤에 답을 어떻게 달라져요. 답변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맥락 정보들을 기반으로 답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인터페이스. 이게 전형적인 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MCP죠. 그죠? 외부에 있는 데이터 소스. 우리 네이버 검색에서 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LLM이 그걸 같이 이 데이터를 모아서 답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외부 정보의 데이터를 통해서 갖고 와서 답하게 하는 부분. 이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코딩을 하면서 나오는 게 하네스 엔지니어링.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 그러니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까지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말이고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이제 이 코드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시는지 아셔야 되겠죠, 그죠? 하네스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우리 말구인데 쓰는 기브라고 합니다. 자, 말을 우리가 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마구는 말을 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LLM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오픈 AI, 뭐 제미나이, 그다음에 클로드 모두 다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근데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 뭐냐? 하네스 엔지니어링의 차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우리 LLM이 엔티티라면 이 하네스 엔딩이 뭐냐? 브레이크, 뭐 우리가 휠, 우리 운전대 같은 거. LLM이 어떤 식으로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뭐냐? do's and don'ts. 뭐를 해라. 뭐는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그 기반하에 코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코딩을 많이 하신 거 아시겠지만 전역 변수를 뭐 5개 이상 쓰지 마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딱 해주면 그 이상 쓰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do's and don'ts 같은 것들을 명시적으로 해주면 그거를 최대한 따라서 코드를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잘 쓰면은 우리가 조금 더 원하는 코딩의 퀄리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뭐 클로드.md, a.md 이거 m는 마크다운 약자입니다. 그래서 마크다운에 이거 어떻게 보면 컨피그레이션이에요. 코드를 짤 때 여기다가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내가 이번에 테트리스 뭐 게임을 만드는데 하나의 파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뭐 UI에 대한 뭐 제공해주는 코드 파일, 그 다음에 엔티넷에서 뭐 하는 코드 파일, 그 다음에 점수를 계산하는 코드 파일 이런 것들을 다 분산해가지고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가이드에 따라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MD 파일에다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써야할지, 규칙, 어떤 기술을 쓸지, 가이드라인을 줄지 이런 것들을 정해주면은 코드가 최대한 이거를 따라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LM을 할 때도 이 MD 파일은 필요합니다. 이 바디레일이라고 해서 욕을 하지 말라. 그렇죠. 그 다음에 폭탄제도 같은 위험한 것을 합니다. 그런 것들. 역사적 사실에 대답할 때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하고 말하는 가이드레일을 주면은 최대한 LM은 여러분들의 명령에 따라서 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LLM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게, 어떤 방식으로 답을 하고 지시하는 게 하네스 엔지니어링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은 이제 워낙 많이 나오는 용어라서 제가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뭐 다 클로드나 똑같은데요.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서 API 키가 필요합니다. 이 API 키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엔진을 쓰는 데 있어서 뭐 연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API 키를 받아야지만 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어요. 이건 모든 서비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자, 오늘은 제가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일반 모드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사이트로 가보시면 이렇게 API 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키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뭐, 저기, create new key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이 오픈AI 같은 경우는 먼저 프리페이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소스 코드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슬라이드 보시면 슬라이드는 상당히 좀 많은데요. 제가 오늘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 PPT에 보면 소스 파일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스 파일 찾아가지고 한번 돌려보시면 되고 키는 제가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키는 여러분들이 프리페이드로 한 5불 정도로 해보시면 사실 1불 쓰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뭐 이거 오늘 한 거 제가 여러분 돌려봐도 10센트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 5불 정도만 미리 결제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키를 개인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무료 회원이라도 키 만드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별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키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참고로 여기에서 이제 그 여러분이 토큰 이게 들으셨잖아요. 토큰은 일반적으로 이 영상에서만 4개의 글자 정도가 하나의 토큰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토큰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1밀리언 토큰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모델 5.1을 할 때, 1밀리언 쓸 때 1.75억이 나온다. 이 1밀리언 100만 개잖아요. 100만 개 토큰. 그러니까 사실 이 1.75를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만 물.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은 조금 더 비쌉니다. 아웃풋은 100만 개랑 14 이렇게 되긴 한데요.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거 충분히 다 쓰셔도 뭐 10센트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물론 이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 당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뭐 크게 비용적으로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챗GPT가 이제 가장 먼저 이 API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계속 흔히 말해서 엎어서 새로운 게 나오고 엎어서 새롭게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리스판스 API. 그래서 오늘 수업도 다 리스판스 강의도 리스판스 API라고 할 거고요.
근데 이 리스폰스 API가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하지는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set completions API를 같이 좀 보도록 할 텐데, 요거 일부는 여러분들이 좀 혼자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는 리스폰스 API로 다 공부를 할 거고요. 뒤에 뭐 오늘 리얼타임 API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요 부분은 뭐 패치는 그게 의미 없고, 요 부분은 이제 사라질 옛날 너무 일찍 나와서 이제 사라질 부분인데 아직까지 뭐 구동은 하고 있습니다. 자, 리스폰스 API는 가장 최근에 나온 API입니다. 작년 정도에 나왔어요. 작년도에 나오고, 왜냐하면 최근에 LLM의 프로그램들이 다 에이전트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에이전트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코드, 우리가 이 API가 리스폰스 API입니다. 클로드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 웹RC 프로그램도 이따가 한번 같이 보겠지만 이 리스폰스 API는 웹 검색, 우리가 실제로 웹 검색 언어할 수 있잖아요. LLM에서. 그렇죠?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비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컴퓨터가 스스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API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 우리가 전형적인 우리 프로그래밍 얘기로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색이 이제 레그하고 그 부분도 우리가 아주 오픈 AI API를 쓰면은 레그 너무 쉽게 구축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레그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서 서비스 만들어자 이러면 정말 한 두세 시간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보도록 컴플리션스는 이제 리스폰스가 대체를 할 거예요. 사라질 거긴 한데 아직 언제 사라지겠다는 계획은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AI를 하고 예를 들어서 AI 기반으로 핸드폰 앱을 만들었다. 그러면 꼭 필요한 게 STT, TTS 같은 이제 기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그 리스폰스 API, 이런 음성 지원 이런 부분들 아직 이렇게 넘어가지 못해서 그래서 STT, TTS 같은 경우는 다 Set Completions API를 쓰셔야 됩니다. 자, 리얼타임 API는 우리 뭐 GPT 핸드폰 앱 같은 거로 대화하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실시로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것도 제가 뒤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가상 환경 만들기는 개발자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개발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실제로 이제 실제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자체 여러분들 이제 코딩을 뭐 모르시는 분도 당연히 있으실 텐데요. 뭐 코드 자체는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코드 자체의 흐름만 드릴게요. 자, 먼저 API 키를 우리가 이 API 키를 파일 가지고 있어요. GPT-env. 자, 여러분들 소스를 다 드릴 텐데 GPT-env는 제가 이제 뒷부분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키로 바꾸시면 됩니다. GPT-env가. 그래서 그거를 GPT-env 파일을 읽어서 같은 게 어쨌든 GPT-env를 읽어서 키를 가지고 옵니다. 자, 키를 가지고 실제 그 엔진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키보드 입력을 하면 제 키보드 입력이 메시지로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수도는이라고 제가 입력을 하면 메시지 한국의 수도는 들어요. 자,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여기 리스폰스라고 있죠. 그래서 이 리스폰스의 프린트하고 이 한국의 수도님이 메시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메시지가 인풋을 눌러주면 이 리스폰스가 답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넣어주는 게 입력한 게 메시지를 들어가요. 메시지를 인풋으로 주고 그러면 AI가 답을 만듭니다. 이 답이 리스폰스로 답변이 나오거든요. 리스폰스를 출력합니다. 리스폰스의 아웃풋 텍스트고 그래서 리스폰스를 출력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요거 한번 제가 실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루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유명한 관광 명소 세 곳 이렇게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코드가 작동이 되고 거기에 대한 프린트를 우리가 이제 해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에서 구현하는 것들 그대로 코드에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왜 이렇게 세 곳을 했냐면 첫 번째가 아마 해운대인가 그럼 해운대가 경복궁이네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장소는 지금 경복궁이잖아요. 외국인에게 유명한가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면 자, 얘는 첫 번째 장소를 몰라요. 자, 보시면은
자, 어떤 장소를 말씀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알려주겠습니다. 자, 이래서 일반적인 우리 요거는 클로드도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Q&A를 하면 앞에 히스토리를 알지 못합니다. LLM은. 그래서 코딩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대화를 우리가 뭐 보온에서 웹사이트에 챗봇을 만들겠다. 그러면 코딩으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컨텍스트를 다 날리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런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그냥 요거는 요게 이제 이 Q&A 2, 3를 보시면 그 방법론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대화 목록들을 다 계속 어레이에 넣겠다. 계속 어레이에다가 대화 목록 업한다면 그 어레이가 계속 퍼지면서 그 대화 목록을 GPT가 알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 목록을 계속 추가하는 거죠. 우리 클로드 공부하실 때 요 내용이 나오거든요. 클로드도 앞에 대화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화 목록을 계속 어레이에다가 계속 추가시켜서 그 어레이를 아까 여기 메시지가 같이 넣는 그러면 계속 길어지는 대화 인풋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토큰비는 더 많이 나오게 되겠지만 그래도 앞에 냉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방식이 있고 자,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프리비어스 코드 PPT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대화 내용 저장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 대화 리스트 추가하는 겁니다. 어레이에다가 추가를 하면 된다. 요게 있고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 여기 previous response id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앞에 나왔던 response id를 넣어주면 이 append를 하지 않고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클로드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이 리스판스, 이 아이디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제공하지 않아서 클로드는 그냥 계속 이 리스트에다 계속 append 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클로드가 조금 더 발전되는 기능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오픈 AI는 이런 거는 좀 가볍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오픈 AI 쓰시면 대화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요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은 자, 지금 아까 제가 한번 리프레시 해볼까요? 방금 제가 한국에서 유명한 관광지 세 곳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로고가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대화를 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들을 뭐 우리가 텍스트로 아웃풋으로 받아가지고 이것들을 종합한 예를 들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정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AI로. 그래서 불만이 많은지 지금 Q&A 하는 것들 여기 보시면 지금 방금 것들이 나오잖아요. 모든 텍스트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물론 뭐 계속 영구적으로 저장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텍스트로 뽑아서 분석하면 지금 우리 회사의 챗봇으로 들어오는 문의가 긍정적인 문의가 많은지, 부정적인 문의가 많은지, 아니면 어떤 프로덕트의 문의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기능도 같이 제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퓨샷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인풋, 아웃풋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결과를 뽑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면은 자, 이게 여기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백투더 퓨처에 대해서 이모지를 주고 배트맨에서 이모지를 주고 트랜스포머에 이모지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제가 입력하는 거는 여기 M 타이틀이 들어가거든요. 제 임 타이틀. 그래서 컨텐츠를 M 타이틀을 주면은 우리가 이제 결과를 이모지로 뽑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퓨샷 러닝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영화 제목을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쇼생크 탈출 뭐 이렇게 해보면 그냥 이렇게 영화 이름만 주면 이렇게 이제 이모지를 만들어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퓨샷 러닝 방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프롬프트 방식이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코드로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뭐냐면 감정 분석이에요. 감정 분석에서 제가 하는 말이 뭐 다음 순서로 한 90%, 내가 90%, 감정적인 유추를 이런 것들도 학습하고 이 커리를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그 정확하게 퓨샷 러닝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입력 답을 여기 보시면 입력 요게 I love 이
화학이 90%다. 그다음에 부비가 8분이 내가 95다. 이런 식으로 정답 다 이게 질문과 답을 주면은 질문을 주면 답변을 그대로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센티멘트. 자, 보시면은 똑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여기 example 여기 프롬프트 보시면 이 프롬프트가 이렇게 길어요. 그렇죠? 여기 안에 보시면 요것들 그대로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마찬가지로 같이 제가 여기서 그냥 영어로 I feel blue 이렇게 하면 우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울하다 이러면 여기에서 지금 네거티브 85%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풋 아웃풋만 잘 이렇게 큐샷 러닝으로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코딩으로도 그대로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뒷부분에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코딩을 좀 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있으실 텐데 전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왜냐하면 코딩을 안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함수나 코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쓰면 무슨 기능들을 코드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가시 부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거는 딱 그 몇 가지 조건을 씁니다. 자, 보통 우리가 코딩할 때 어떤 걸 쓰냐면 먼저 조건문을 씁니다. if else. 자, if가 참이면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거짓이면 어디고 이런 걸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 쓰죠. 반복문. 루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거를 제가 두 가지 방법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SQL이라는 썸 함수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이제 우리 이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고 그 썸에다가 1, 2, 3, 4, 5, 10을 넣으면은 당연히 이제 55가 나오겠죠. 저 썸이라는 함수가 이제 이거를 루프로 만들어서 이렇게 답을 해주는 일반적인 함수입니다. 저런 것들은 이제 루프를 돌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나가는 함수고. 두 번째는 제가 이게 약수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 봤어요. 자, 약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자, 10의 약수를 구한다. 그러면 1, 2, 3, 4, 6,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2를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게 약수.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약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퍼센트는 나머지의 변산입니다. 파이썬에서. 그래서 이 i가 1부터 해가지고 12까지 하면서 이 0으로 나누어지면 이 i는 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에다가 어펜드 이 0으로 나눠지는 이 i를 넣어주면 이 리절트의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건이 들어가죠. 조건이 들어가고 루트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코딩을 현재 내가 쓸 코딩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물론 어떤 복잡한 것들이 기능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는 조건물이 들어가고 루프가 들어가고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인 레거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자, 출력 포맷 설정.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온에서 웹페이지에 챗봇을 달았어요. 챗봇을 달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이제 챗봇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럼 고객이 답을 하겠죠. 자, 근데 고객이 우리가 무슨 핸드폰 핸드폰 고객 등록 정보할 때 뭐 성명, 김재민 이렇게 쓰지만 챗봇을 대답할 때는 김재민입니다. 아니면 재민입니다. 아니면 김재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뒤에 조사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굉장히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 이 이름만 나올 때 그걸 코딩으로 구현한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코딩을 못 하시지만 내가 슈퍼 프로그래밍을 로직으로 내가 그 이름만 이 추천을 만들어 보시려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름이 4자인 경우도 있고 이름이 2자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거를 모든 경우를 이 앞에서 if, else, for문으로 구현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출할 때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죠.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뒤에 입니다가 붙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전화번호만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중간에 스페이스 넣을 이 대시를 넣을 수도 있고 우리 모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키워드를 뽑아주는 기능 자체를 이제 오픈AI가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는 코딩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상습 방식이에요. 클래스의 상습 방식에 보시면은 이 베이스 모델, 하이네트의 베이스 모델을 상속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개발자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변수명이 있어요. 변수명. ID, name, 이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AI는 변수명을 가지고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자, 이런 기능은 전통적인 함수 코딩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던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자, 슬라이드 보시면은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코드 이 소스 파일을 제가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페이지를 보실 때 소스 파일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공부하실 때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자, 이게 리스폰스 아웃 포맷 1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지금 코드 자체는 사실 이게 끝인데요. 자, 보시면은 자, 이거 베이스 문제를 상승해가지고 이는 메인 플레이스 웨 그러면 AI는 뭐냐면 제가 일반 자연어를 줘요. 그럼 AI는 메인을 추천합니다. 자, 지금은 이벤트라는 클래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벤트의 이름을 자기가 AI에 추출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장소 플레이스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장소 정도를 그냥 추출해요. 그 다음에 날씨 정도를 추출해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지금 자연어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펄스와 연 있는 분류의 일정이 있고 그들은 과학 방면에 갈 거고 부산한 스케치입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 아까 뭐였어? 이벤트 이름 뭐냐면 과학 박람회. 이 과학 박람회를 앞에서 if, else, form, 로직으로 이걸 뽑으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날씨. 그날은 비가 올 예정입니다. 비나 비가 올 예정. 이것도 그냥 우리가 로직으로 이거 키워드를 뽑으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AI는 이런 그 앞에 있었던 이 이름에 맞춰서 데이터를 뽑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기능이 너무너무나 대단한 기능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챗봇에서 그 고객이 상담하는 어떤 제품명을 뽑고 싶다. 그럼 그냥 제품명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방금 실행을 했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어려우니까 이거. 제가 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임은 과학 박람회. 자, 여기 보시면 로직이 아무것도 없어요. 로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요 자연어에서 여기 딱 요 아까 그 리스판스 그 여기는 팔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 텍스트 포맷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래스명을 넣어줬어요. 요게 칼렌더 2 아까 뭐였어요? 이거죠, 이거. 2. 자, 칼렌더 2는 뭐냐면 네임 데이트 파티시펀트. 그러니까 지금 칼렌더 1은 뭐냐면 네임 플레이스 웨더 두 번 똑같은 문장으로 네임 데이트 파티시펀트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이거에 따라서 AI가 이 변수명으로 뽑아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네임은 과학 박람회, 그다음에 장소는 부산, 그다음에 날씨는 비 이런 것들을 그냥 AI가 뽑아주는 거야. 이걸 로직으로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코딩으로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데이트, 금요일, 그죠? 그 다음에 파티시펀트, 철수랑 영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나오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요것들을 뭐 제이슨 포맷으로 이거 제이슨 포맷으로 만든 거고요. 제이슨 출력. 그 다음에 각각도 우리가 출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벤트 이름은 각각도 이렇게 변수로 그래서 밑에 코드를 보시면 이게 리스판스 모델 점 네임 점 데이트 점이 파티시펀트 주면 각각의 이 인포메이션도 뽑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지금 서피스에 문제가 있어서 뭐 문의해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품 이름이라는 뭐 프로덕트 네임이라는 변수를 주면 서피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키워드로. 그렇죠. 상당한 여러분들 개발자 입장에서 상당히 편안한 코드를 만들 수 있는 편의를 정해주는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요. 이 클래스, 지금 이 클래스로 하는 거거든요. 이 클래스 방식이 동작하지 않으면 조금 더 잘 동작한다는 게 요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제이슨 포맷 같이 만든 포맷인데요. 똑같습니다. 사실 이 포맷이 여기 보기에는 어렵긴 한데 보시면 네임은 문자 스트링 데이트에서 네임 데이트 웨더 파티스펀트 하는 거를 뽑아주고 이게 require 네 개는 찾아줘 require 이거거든요. 요 형식인데 요 형식에서 요거랑 요거만 바꿔주시면 돼요. 같은 형식에서 이렇게 쓰셔도 똑같이 키워드를 추출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클래스 방식이 있고 이렇게 이 템플릿을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똑같이 이것도 뭐 실행을 해보면 여기 이제 이름 그 아까 금요일 그다음에 비하고 이렇게 지금 다 뽑아주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의 키워드를 뽑는 것들은 사실 자연에서 뽑는 것들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추출할 수 있는 딱 타겟하는 키워드를 그대로 뽑아낼 수 있어요.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죠. 코딩 입장에서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좋은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툴스 기능이 나옵니다. 자, 툴스 기능이 뭐냐면, 어,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Q&A만 할 수 있는 기능이 그 AI가 이런 기능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웹서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컴퓨터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AI 기능이 확장됐습니다. 왜? 에이전트 기능을 구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에이전트 기능은 툴즈라고 하는 기능으로 이렇게 그 제공하고 있어요. 이 툴즈 기능은 클로드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클로드도 툴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에이전트 기능을 구현하고 있어을 자, 그래서 툴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맨 처음에 웹 검색할 수 있어요. 웹 검색. 그래서 우리가 코딩으로도 웹 검색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일 서치. 자, 이 파일 서치가 오늘 이제 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레그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레그 기능은 어떻게 오픈 AI API로 정말 2시간 만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자,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코드에서 보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를 쓸 때 여러분들이 쓰는 건 뭐예요? 키보드로 키인하는 거, 타이핑. 그다음에 마우스로 특정 기능을 찍는 2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인풋은.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흉내내가 컴퓨터가 자동으로 컴퓨터 여러분들 컴퓨터를 조작하는 기능을 할수 있어요. MCP 여러분 저번에 MCP 했었고요. 그다음에 펑션도 펑션 기능은 조금 더 기능이 좀 뭐라고 할까요?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 되는데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함수에 대한 부분도 이 함수를 AI 호출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함수랑 AI를 같이 연동해서 하는 부분이 또 같이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웹서치 쓰는 부분은 상당히 쉽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툴즈라고 하는 데다가 이 웹서치라고 넣어주면 그냥 이 웹서치를 그냥 자동으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뭐 특별하게 기능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툴즈에다가 웹서치를 넣어주면 그냥 웹서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서치. 자, 먼저 제가 좀 비교를 위해서 옛날 모델, 4점대 모델 한번 써서 웹서치 여기 자, 툴즈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똑같죠? 이 클라이언트 리스판스 크리에이트 아까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툴즈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웹서치를 넣어준 것뿐이에요. 요 부분만 틀립니다. 앞에서. 자, 그러면 웹서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옛날 모델이라서 이게 한국의 대통령과 삼성전자 주가 결과를 한번 같이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을 해보면 지금 뭐 이게 그죠. 이 대통령 옛날 대통령이 나오죠. 그래서 모델을 쓰실 때, 이 웹서치를 쓰실 때는 조금 더 높은 모델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5점대 모델을 써야지 제대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2개니까 지금. 예. 자, 5점대를 쓰면은 예, 웹서치가 나오고 또 웹서치의 좋은 점은 뭐냐면 출처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오죠. 삼성전자도 뭐 5월 27일 그죠 정보 실시간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LLM 자체는 이런 최신 정보를 갖고 올 수 없는데 그냥 웹서치 하나만 툴즈에 넣어주시면 웹서치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쓸 수 있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 로케이션 여기 보시면 웹서치인데 유저 로케이션이라는 변수에다가 뭐 수원이라고 넣어주면 조금 더 그 로케이션에 입각한 정보를 출력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PI 다큐멘트에 보시면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조금 더 유용한 정보를 내고 싶다 그러면 로케이션 정보를 주면 그 지역에 맞는 유저 정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서 제공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화이트 리스트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웹서치를 하는데 인터넷의 모든 사이트에 가는 게 아니라 명시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뭐 세미 글루타이드가 일단 이거를 실행을 한번 걸어놓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화이트 리스트를 정한다. 그 사이트에서만 찾으라는 거예요. 그 사이트에서만.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이 웹서치 똑같이 타입을 줬잖아요. 툴즈 안에. 근데 여기다가 allowed domain 해가지고 이 안에서만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웹에서 특정 정보를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전 테스트 해보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신라면의 정보를 쿠팡 그다음에 G마켓 이렇게 특정 이 URL 같은 그 해당된 URL을 가주면은 거기에서 찾아주겠죠. 찾아줘서 거기에서만 정보를 추출해 줍니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 경우는 그냥 인터넷에서 제너럴하게 찾아오는 거, 두 번째는 화이트 리스트를 제공해가지고 이 안에서만 찾아서 그 정보를 가지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이따가 같이 답이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제 웹서치 기능을 같이 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레그 기능입니다. 자, 레그 기능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레그 기능은 우리 MCP랑 LLM이 여기 보시면 이제 LLM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서 LLM을 답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에서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가지고 여기에 내가 갖고 있는 문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2026년에 달라지는 것들 이렇게 우리가 한 세 개가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새로 금융 투자를 한다면 금융 어떤 그런 PDF 다큐멘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다큐멘트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의사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의사 같은 경우에 병원에 대해서 병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일반적으로 LM이 답을 해주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병원이나 우리 한국에서 특별한 우리만의 진료가 있다면 LM이 그 부분을 답을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문서로 만드는 거예요. 문서로. 그러면 답변을 할 때 먼저 질문을 가지고 얘가 이 질문에 대해서 비슷한 정보가 있는지 얘가 먼저 찾아줍니다. 찾아주고 그 찾아준 정보를 이게 그 질문하고 같이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 모은 것 자체를 LLM이 그러면 LLM은 질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난이지가 이미 있죠. LLM 자체 학습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다큐멘트 정보들을 같이 묶어서 두 개를 조합해서 답을 합니다. 이게 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제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문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에 있어서 서비스 판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비스 판매, AS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LM이 갖고 있는 난이도가 틀릴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즈니스 데이 우리 2주 안에 고쳐주겠다 이런 것도 우리 회사만의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문서를 갖고 있으면 그 규정을 읽어서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만의 데이터들을 갖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도메인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료는 의료에 대한 지식, 농업이면 농업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차별화된 챗봇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차별화된 컨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랩을 이용하면 총무부 챗봇, 영업부 챗봇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여기에다가 그 부분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챗봇을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자, 요거는 이제 개발자들이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로드하고 테스트하고 이건 뒤에서 간단하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죠? 화이트리스트 안에서 갖고 오는 것들. 그래서 이게 링크들을 다 이게 갖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안에서 답을 하는 거 우리가 실제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질문을 하게 되죠. 자,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까 뭐죠? 당뇨병에 대해서 먹지 말라는 음식을 출력해. 그러면 자, 이 쿼리는 출력해 줘야 되는 거고, 쿼리가 이 프롬프트는 출력해 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쿼리는 당뇨병에 대한 음식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뇨병에 대한 음식, 조심해야 되는 음식을 출력해 줘. 이게 프롬프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당뇨병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갖고 있는 문서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뇨병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문서를 찾아보는 우리가 찾아서 여기에서 문서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질문을 우리 컴퓨터가 하게 되면 그중에서 당뇨병에 대한 정보의 커리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정보를 찾아봐요. 찾아서 관련된 정보를 얘가 가지고 여기에서 출력을 합니다.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를 얘가 찾아서 던져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픈 AI LLM은 내가 갖고 있었던 정보, 지금 3번이죠. 내가 갖고 있던 프롬프트 쿼리 정보에다가
찾은 정보를 같이 붙여요. 같이 붙여가지고 자 이거를 오픈 AI에 던져줍니다. 그렇게 해서 던져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프롬프트 정보, 뭐 쿼리 정보에다가 내가 이 검색 다큐멘트에서 찾아낸 정보를 같이 넣어가지고 답을 해주는 게 이 레그의 구현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뭐 로드 이런 부분들 개발자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스플릿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개발자분들이 조금 더 아셔야 하는데 스플릿을 할 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4지가 100장짜리가 데이터가 있어요. 자, 이러면 결국은 이 아까 제가 이 LLM이 이 레이프가 찾아낸 정보를 같이 붙여서 LLM한테 던져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던져준 이 데이터 정보량은 이 자르는 기준으로 던집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플릿을 할 때 예를 들어서 5줄씩 다룰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A4지 한 장도 아니고 적을 수도 있어요. 100장짜리 문서 있을 때. 그러면 이 리턴할 때 주는 거는 5장짜리로 스플릿, 5줄로 스플릿을 하면 결국에는 넘어오는 정보는 5줄밖에 안 돼요. 5줄. 아니면 A4지 한 장으로 다르면 넘어올 때 A4지 한 장으로 넘어요. 그래서 어느 청구를 어느 기준으로 자르는가에 따라서 정보들을 받는 양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무작정 크게 한다고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무작정 크게 하면 그 안에 정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이 청크 자르는 사이즈는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리턴되는 데이터는 청크를 얼마큼 자르는 그 청크 사이즈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청크 사이즈를 같이 합쳐서 그 답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서는 이 다큐멘트를 읽습니다. 읽어서 그 다큐멘트를 청크를 우리 여러분들이 세 줄 단위로 자르든 A4 한 장 단위로 자르든 잘 자르게 됩니다. 다른 거를 컴퓨터는 읽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벡터화 합니다. 자, 이걸 인베딩 인베딩 벡터화해서 그래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까 뭐죠? 뭐 단록병이라고 하면 제 단록병을 똑같이 인베딩을 똑같이 또 그 단록병이라는 거를 인베딩으로 이렇게 벡터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단록병의 벡터라는 표현하고 갖고 있던 단록병 정보랑 이 벡터가 가장 비슷한 거 찾아요. 비슷한 거 찾아서 리턴을 해주면 갖고 있는 이 스토어 안에 가장 관리 높은 정보를 출력해서 그랑 같이 합쳐져서 LLM이 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 분들 모르셔도 되는데 개발자분들은 이 부분 좀 이해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인베딩이라는 부분은 사실 레그의 어떻게 보면 가장 차별화되는 포인트예요. 이 인베딩이 뭡니까? 내가 말하기로 사용량을 숫자로 변환해주는 어떤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베딩을 얼마만큼 잘하는가, 어떤 엔진을 쓰는가에 따라서 그 표현 자체가 다 달라지고, 그래서 그 표현 자체가 검색에 대해서 그 내가 말하고 질문하는 표현하고 스토어에 적용된 이 인베딩 표현하고 가장 비슷한 것들을 출력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내 자연어를 인베딩 하는가에 따라서 이 레그 성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퍼깅 베이스 여러분들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퍼깅 베이스 보면은 얘 리더부터라고 해가지고 인베딩 랭크가 나와 있어서 인베딩의 어떤 인베딩에 보시면 이게 퍼포먼스 그래서 지금 퍼포먼스 14.2이 1등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인베딩의 이 엔진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랭킹이 높은 인베딩을 쓰면 아무래도 레그를 할 때 더 맞는, 더 적절한 컨텐츠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베딩을 잘 좋은 엔진을 쓰지 않으면 적절한 컨텐츠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베딩을 하는가에 따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레그의 성능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심하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더보드의 레그 이 리더보드의 이 인베딩을 보시고 하시면 좋은데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어요. 그래서 오픈AI 같은 경우는 유료로 이 인베딩 서비스 따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인베딩 할 때는 뭐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인베딩을 쓰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베딩 된 것들을 결국에는 다 청크로 나눠진 것들을 벡터로 만들었죠. 벡터로 만든 걸 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하는 것들은 요게 이제 벡터 스토어라는 또 뭐 오픈소스 모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아까 인베딩 한 것들, 청크로 만들어진 것들이 다 벡터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저장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짜리다. 100페이지짜리를 내가 세 줄로 다 청구로 잘랐으면 100페이지짜리를 3개로 해가지고 그 3개로 나눈 다음에 100페이지 이 데이터들이 전부 다 벡터 스토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벡터 스토어에 차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당뇨병이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 벡터 스토어에 이 벡터하고 당뇨병이라는 걸 인베딩한 그 벡터하고 가장 가까운 벡터를 찾아서 그 청구를 던져주는 게 레그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문적이라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개발자분들은 이런 라이브러리, 이거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파이콘, 크로마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파이스 같은 라이브러리고 두 개가 거의 비슷한데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이 조금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라이브러리는 메모리에서 동작해서 조금 더 고속도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벡터 수에서 찾은 어떤 층표를 가지고 질문을 다시 붙여가지고 LLM에 던져서 답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는 충분히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46페이지, 47페이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5개, 벡터 스토어에서 5개의 층표를 찾았어요. 가장 가까운 5개의 층표를 찾았을 때, 답변할 때도 답변할 때 다른 퀄리티가 나오게 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나의 질문 프롬프트하고 5개 데이터를 딱 한 번에 LLM에 집어넣는 방식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식. 아니면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나의 질문과 첫 번째 그 벡터시에 나온 거를 딱그 LLM에 던져놓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또 저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청구하고 나의 질문을 다시 LLM에 넣고, 그 결과를 따로 저장하고, 이렇게 각각 청구 하나랑 나의 프롬프트랑 각각 넣고 5개의 결과를 나와서 그 5개를 서머리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 5개 이 청구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거 하나를 내가 LLM으로 찾아가지고 다시 답변을 구하는 방식도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한 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은 물론 그러니까 5개 통으로 다 넣으셔도 되는데 그거마저도 우리가 하나씩 질문 답을 나눠서 할지 한 번에 할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고민하셔서 좋은 퀄리티의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픈 AI도 이 파일 서치라는 이름으로 해서 랩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는 엄청 이렇게 뭐 복잡하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기능적으로는 아주 심플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이 플랫폼 이 오픈 AI 스토리지라는 사이트를 가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웹 UI에서 다큐멘트를 올릴 수 있어요. 다큐멘트를.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벡터 스토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 create new vector store 하면 여기에다 벡터 스토어를 만들고 그죠? 여기에다가 이름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add 파일 밑에 보시면 add 파일 하면 다큐멘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미리 만들어 온 거를 제가 보면은 뭐 제가 이제 뭐 펀드에 대한 다큐멘트를 제가 이렇게 지금 올린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요거는 아마 그 세법에 대한 다큐멘트를 올린 게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 PDF 하나 올라간 게 있을 거고 여기 보이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 펀드 PDF 올린 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제가 아마 이게 적어 놨을 텐데 여기 보시면 파일 개수는 지금 오픈의 경우는 10,000개까지 올릴 수 있어요. 10,000개까지 올릴 수 있고 파일 보면 하나당 512메가. 근데 파일 하나당 500만 개 토큰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500만 개 토큰 안으로 해서 10,000개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올릴 수 있다는 보는 겁니다. 물론 이 파일이 많아지면 토큰 사용량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의 벡터 스토어에다가 여러 개 파일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어떤 뭐 총무부 컨텐츠라든지 인사부 컨텐츠 아니면 의사 컨텐츠 이런 것들을 올리면 하나의 어떤 이 벡터 스토어를 여기 웹 UI를 만들어줍니다. 앞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웹 UI에서 두세 번 클릭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물론 코드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개발자분들은 이제 코드에서 만드는 부분들을 보시려면 그 크리에이트 벡터 스토어 1번 보시면 이제 만드는 게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2번하고 3번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크리에이트 벡터 스토어. 자, 보시면 이 코딩 자체는 되게 심플합니다. 자, 보시면 툴에다가 파일 서치 넣고요. 그 다음에 벡터 스토어 아이디 만들면 사실 끝나요. 코딩에서는. 그래서 만들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리스폰스 데이터는 똑같아요. 딱 똑같고 문제라고 지금 넣고 여기에다가 파일 서치 넣어주고 벡터 스토어 이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VS로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 VS 스토어는 어디서 갖고 오냐?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기 보시면 이 벡터 스토어에 대해서 이게 이 아이디가 있죠. VS로 여기 보시는
요 아이디입니다. 요 아이디를 넣어줘서 그 코드로 그러면 넣어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벡터 스토어를 이용해서 답을 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 K 펀드가 보시면은 끝에 0D8이잖아요. 0D8 그렇죠? 자, 그래서 0D8로 끝나게 되는데 요게 지금 0D8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게 국민성장 펀드에 대한 명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국민성장 펀드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고 이게 최신 정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당 정보가 벡터 스토어인지 아니면 네 모델에서 나온 정보인지도 알려달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답이 나왔죠. 그죠? 국민성장 펀드. 여기 있네. 여기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세제 혜택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세제 혜택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그다음 해당 정보는 여기서 발췌했다고. 그쵸? 레그에서, 그러니까 우리 벡터 스토어에서 발췌했다고 나오게 되죠. 이것도 보면은 2026년에 달라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2026년 달라진 건 보육비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역시 제가 똑같이 벡터 스토어를 넣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벡터 스토어를 검색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LLM이 답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문서도 역시 벡터 스토어 저장된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분들만의 어떤 도메인 정보들을 파일 서치 그 아까 웹 UR에다가 업로드 하시고 벡터 스토어를 만드시고 그 벡터 스토어 아이디만 여기다 넣어주시면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챗봇이 여러분들의 도메인 정보를 이용해서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간단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오픈 AI 인프라를 쓰지 않고 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파이스라든지 크로마 이런 것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구현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은 할 수 있는데 대신 이제 그런 DB를 운영할 수 있는 서버를 이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만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유즈. 자, 컴퓨터 유즈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게 자, 그래서 컴퓨터 유즈는 이제 이 작업을 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컴퓨터 유즈 모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를 쓰는 건 뭐냐면 타이핑하거나 특정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를 AI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일단 명령을 보면 네이버에서 삼성전자 검색, 삼성전자 주식을 검색해서 그 결과를 알려준다.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얘가 그 명령을 받고 여기서 이제 이 컴퓨터 유저니까 브라우저를 구동시킵니다. 브라우저를 구동시켜가지고 그 사이트를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구동한 거를 스크린샷으로 찍습니다. AI 자체가 찍어요. 그러니까 물론 함수가 있긴 한데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다시 스크린샷을 AI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삼성전자 주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 있는 화면에서 다시 특정 부분을 클릭해야 돼. 그럼 AI가 판단합니다. 자, 그다음에 특정 부분을 클릭하라고 AI가 명령을 AI가 스스로 특정 부분을 다시 클릭하게 돼요. 그럼 화면이 바뀌게 돼요. 그럼 그 화면 다시 스크린샷으로 바뀌게 돼요. 다시 AI가 판단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는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 안 됐다 그러면 다시 타이핑을 하든지 아니면 클릭을 하든지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스크린샷을 찍고 도착하기 때문에 토큰 사용량이 좀 많은 경우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동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쓰면 우리 물론 얘가 해보시면 빠르진 않지만 궁극적으로 빨리 된다면 우리 뭐 설날 때 뭐 티켓팅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AI로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해보시면 리스폰스가 빠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 보여드려야지 컴퓨터 유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보시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보시면 컴퓨터 유즈라고 되어 있죠. 컴퓨터 유즈고 그 다음에 뭐 툴즈는 이게 이 화면 사이즈 같은 것들을 넣어주고 이제 브라우저로 구동시키라고 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보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를 검색해서 최신 주가를 알려달라고 제가 그냥 이렇게 프롬프트만 넣었어요. 자, 그러면 AI가 컴퓨터 유저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 보시면은 먼저 브라우저를 얘가 구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검색하기 위해서 얘가 브라우저를 구동시켜야 되겠다고 얘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브라우저가 구동이 되죠. 자, 그다음에 제가 어떤 뭐 키인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저는 삼성전 주가만 알려달라고 그냥 AI한테 넘겨줬는데 여기에서 조금씩 시간이 좀 딜레이가 조금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자기가 주가를 쳤죠, 그렇죠? 키인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엔터를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화면을 스크린샷을 받아서 다시 판단해서 얘가 엔터를 치게 되고 좀 넘어가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얘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자,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 삼성전자가 주권을 타이핑해 엔터 키를 쳐 이런 것들을 A가 스스로 판단해서 명령을 브라우저에게 내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30만 뭐 7천이 나왔으면 얘가 이제 판단해서 다시 여기까지 눌렀네요. 그렇죠? 얘가 눌러서 상세 정보까지 보고 그렇죠? 여기에서 계속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판단해서 내가 목적한 부분까지 왔으면 끝내고 아니면 계속 얘가 판단해서 다시 다음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스크롤까지 했네요. 그렇죠? 자, 스크롤 해가지고 밑으로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원하는 것까지 가서 얘가 끝내주는 이렇게 되는 기능이 컴퓨터 유즈입니다. 그래서 명령만 내리면 AI가 손도 안 대고 그러니까 사람의 손도 안 대고 뭘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오픈 클로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신 게 있으실 텐데, 자 이런 것들도 오픈 클로가 지금은 이제 뭐 이런 그 컴퓨터 유즈랑 연동이 되는 인터페이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오픈 클로는 이제 뭐 왓츠앱 뭐 아니면 이런 그 뭐죠 이 메신저 앱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메신저 앱으로 해가지고 LLM 같은 거 해가지고 메신저로 답을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거면 이런 컴퓨터 유즈 같은 것들이 이제 오픈 클로랑 연동이 되면은 어떤 PC에서 어떤 특정 작업을 하는 것도 이 메신저로 명령을 내리면 PC를 얘가 스스로 조작해가지고 하는 것까지 AI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엔드 오브 루프까지 해가지고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33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브라우저로 구동시키고 스스로 클릭을 하고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컴퓨터 유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 레가시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 AI 기능들이 AI 기능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물론 브라우저에서도 할 수,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거의 흉내내가지고 우리가 AI로 다 지금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자, 그 부분들을 자, 설명을 한 거고요. 자, 펑션 콜링은, 어, 이게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한데요. 요거는 그냥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AI에게, 기능 뭐 간단히 알려드리면, 지금, 날씨를 알려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날씨를 알려주는 함수가 있는데, 자, 날씨에 대한 함수에 대한 정보를 모델에게 줍니다. 자, 모델에게 주면은 AI가 이 함수를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이 디스크립션 정보입니다. 얘는 매기별수를 뭐를 받고 무슨 기능하고 이걸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프롬프트를 얘가 받게 되죠. 수원의 날씨를 이렇게 받게 되면 AI는 이 함수를 써야 되겠다고 얘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 그러면 함수를 호출을 하지는 않지만 이 함수를 쓰라고 얘가 이 안에 있는 정보를 얘가 줍니다. 자, 요거는 화면 코드를 조금 보면서 설명을 하게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펑션 1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여기 보시면 자, 함수에 대한 정보 여기에 get weather가 있는데 여기 get weather는 보시면은 위도하고 경도를 받게 되면 위도하고 경도에 해당되는 날씨를 정보해주는 함수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프롬프트에 뭐라고 넣었었냐면 여기에 수원의 날씨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자, 수원은 여기 위도 정보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내가 지금 위도우 정보를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자, 그러면은 이 get 함수를 쓰려면 이 위도우 정보를 알아야지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걸어두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맨 첫 번째 이 친구가 하는 건 뭐냐면, 자, 첫 번째 아웃풋에서 얘가 함수를 쓸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위도하고 경보 정보를 찾아줍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레티튜드하고, 그 다음에 롱지튜드, 이렇게 위도 정보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함수를 LLM에 등록을 해서, 야, 이런 함수가 있어. 그러면 제가 수원의 날씨를 알려줘. 이렇게 하면 이 AI가 오는 거예요. 여기 등록된 이 날씨 정보를 이용하면 이 수원의 날씨 알 수 있겠다고 판단해가지고 이 AI가 수원에 해당되는 위도 경보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그 정보를 가지고 함수를 호출해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는 이제 이 뭐 메일 본문을 작성해 주는 거 똑같은 함수인데요. 그래서 요 부분만 하고 제가 뒷부분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자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금 아까 제가 그 get weather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근데 get weather 함수 말고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함수는 뭐 한 20개 함수가 있다. 그럼 20개 함수를 따로 파일에다가 만들고 인풋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함수에 대해서 모든 정보들을 아까 말씀 이 코드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미리 사전에 등록시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수온의 날씨 같은 그런 그 프로젝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LLM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LLM한테 물어봐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20개 함수 중에서 어떤 걸 호출할까? LLM하고 대화해가지고 그러면 20개 중에 LLM이 답을 해주겠죠. 날씨 써라. 그러면 그 날씨에 대한 함수를 변수해 놓고 지금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동작시키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함수가 20개가 있다면 그 20개를 다 미리 등록해 놓고 LLM한테 먼저 어떤 함수를 될지 LLM한테 물어보는 단계만 넣어주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함수를 가지고 앞에서 했던 그 작업들을 그대로 하면은 스스로 그 AI가 어떤 함수를 쓸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호출하는 부분에 함수 호출 부분을 변수로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결과까지 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함수를 선택하는 것도 LLM,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것도 LLM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얼타임 API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그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실제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자, 여기 보시면 GitHub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오픈AI. GitHub에서 제공했습니다. 그대로 제 여기서도 그 하는 부분을 제가 그대로 명령까지 다 이게 그대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요게 그 실제로 실행 명상인데 제 목소리는 마이크로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따가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이게 이제 제 PC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하고 이제 제가 질문하는 것들은 녹음이 안 됐어요.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이게 대화하는 우리가 그 GPT 앱에서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것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이 수수가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그냥 UI만 익히시면 여러분들이 그 실시간 API에 연동할 수 있어. 팀즈에서 마이크 소스를 선택하고 그 오디오 스트림을 캡처한 뒤에 네가 원하는 자, 요거는 이따가 지금 팀즈를 끄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이크가 팀즈로 들어가서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요거 팀즈 끄고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수수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프롬프트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리얼타임 API하고 예를 들어서 레그 같은 것들을 붙여가지고 그렇죠. 그럼 전문적인 도메인의 챗봇을 라이브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소스도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UI만 입히시면 또 따로 재미난 이거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강의는 중단하고요. 마지막으로 리얼타임 API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는 여기서 중단.